의미, 뜻, 속, 중요성. 여기까지가 이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의 뜻의 의미. 속을 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소리, 품사, 의미.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거가 의미. 의미는 뭐냐? 뜻. 맞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의 의미입니다. 그럼 뜻은 뭐냐? 다시 의미로 가고요. 의미가 뭐냐라고 말하면 다시 뜻이 옵니다. 자, 일단 뜻은 우리말이고 의미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의미보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자, 국어사전을 찾아보신 분들은 뜻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풀면 속. 그래서 가끔은 이런 말도 합니다. 속뜻. 그러면은 속의 속을 보는 거죠. 속을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안과 그 다음에 속은 이제 겉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요. 자, 요거를 이제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 뭐 이런 정도 잡고, 이제 가치라는 거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의 뜻의 의미입니다. 쉬운가요? 뜻. 근데 이제 속을 본다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길, 100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속을 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소리.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 쉬운 소리입니다. 가장 쉬운 소리. 뭔가 의미를 알고 뜻을 안다라는 거는 결국 가장 쉬운 소리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쉬운 소리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가 바로 뜻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품사, 단어. 정확하게는 품사고요. 품사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선 9개의 품사를 나타내기 전에 이제 기능, 형태, 근데 하나 보이시나요? 이제 의미. 자, 품사를 뭐에 따라 구분을 했냐? 바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품사까지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실 품사는 많이 어려워하는데, 품사를 공부해보면은 제가 왜 뜻의 정의, 사전에 없는 2개의 정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잡는 순간 공부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공부를 하는 이유고 공부의 목적입니다. 쉬워지면은 재밌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려운 말만 집중하고 있으면 공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뜻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암기만 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품사가 왜 의미, 즉 뜻을 갖을 수밖에 없는 거. 그냥 얼핏 보면 보기도 싫은 9개로 나눈 하나의 암기 덩어리, 필요 없는 구분, 생각 같지만 얘를 알게 되면은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래서 내신을 공부하고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문법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서 품사까지, 형태소까지 다루게 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아는 거죠. 그 단어가, 구가, 절이 또는 문장이 어떻게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수식관계, 포함관계, 여러 가지 논리관계들이 소리의 작용이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말씀언, 말씀사, 말씀어. 즉 말은 소리니까 소리의 등급을 지금 나눠 놓은 거가 바로 문법입니다. 이 판 하나로 사실 큰 구조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그 전에 의미라는 말을 또는 뜻이라는 말을 적어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의미를 찾고 있고 뜻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라는 말 자체, 뜻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고민이 슬프게도 진짜 이거는 슬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어사전에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볼 수 없는 속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속을 못 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속이 정말 보이시나요? 그거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주관이 될 수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려고 하는 순간 다치죠, 우리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표현, 즉 겉으로 표현해 놓은 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뢰가 없는 사람은 속과 겉을 일치시키지 않겠죠. 겉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신뢰가 쌓인 사람은 속과 겉이 정확하게 일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전제로 우선 학습을 하는 거고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속을 겉을 통해서 읽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객관적 독해, 문해력의 본질입니다. 즉 소리의 의미, 소리의 뜻, 소리의 가장 쉬운 소리, 소리의 품사까지 결정을 하는 거가 바로 공부다.